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그러니까 RPA의 절대 강자였죠. 근데 한때 정말 큰 위기를 맞았던 기업, 바로 UiPath, UiPath입니다. 오늘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때 시장 점유율이 거의 36%에 육박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었죠. 화려하게 상장했는데 그 이후 주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도전, 그리고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UiPath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을 완전히 뒤덮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최근 이 회사가 창사 이래 첫 GAAP 기준 흑자를 달성하고 회사의 생존을 걸고 에이전틱 자동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UiPath는 과거의 그 RPA 공용에서 AI 시대의 지휘자로 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뭐랄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던진 좀 위험한 도박일까? 이 변신이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오늘 한번 깊게 분석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야죠. RPA. 이게 사실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뭔가요? 가장 쉽게 비유하면요. 디지털 공장의 자동화 로봇팔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매일 반복하는 그런 단순 업무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시트 A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웹사이트 B에 붙여넣고 또 그 결과를 C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런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iPath가 바로 이 분야의 왕이었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죠. 맞습니다. 한때 시장 점유율이 35.8%에 달했습니다. 2위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고 9.7%였으니까 거의 4배 가까운 격차로 시장을 지배했던 거죠. 와, 특히 여러 회사의 다른 시스템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기업 환경 있잖아요. 네, 오라클도 쓰고 세일즈포스도 쓰고. 그렇죠. 거기에 회사 자체 개발 프로그램까지. 이런 환경의 자동화에 정말 독보적인 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갑자기 위기를 맞은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거대한 위협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오피스 365 구독 서비스에 거의 끼워주다시피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랑 편의성으로 그냥 밀고 들어온 거군요. 네, 간단한 자동화는 이걸로 충분해지니까 굳이 비싼 UiPath 라이센스를 쓸 이유가 점점 줄어든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다 치고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했잖아요. 이제 AI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화면 보면서 클릭도 하는데 애초에 이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RPA라는 기술 자체가 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 전체가 위험해진 건 아닌가 좀 궁금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근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기존 RPA 로봇은 그냥 손과 발에 불과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 그러니까 뇌가 등장한 겁니다. 뇌. 네, 이 뇌는 화면이나 문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다음 행동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규칙만 따르던 기존 RPA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업계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I의 협공이라니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였네요. 그래서 UiPath가 내놓은 생존 전략이 바로 그 에이전틱 자동화. 이게 도대체 뭔가요? CEO인 데니엘 다인스가 직접 회사의 생존이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건 전략입니다. 개념을 좀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RPA 로봇은 손과 팔, 그리고 생성형 AI 에이전트는 뇌입니다. UiPath는 여기서 둘 중 하나가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고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 뇌와 손과 발을 모두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오케스트레이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요? 맞습니다. 지휘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마에스트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했거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AI 에이전트한테 자, 지금부터 이 고객 클레임 이메일을 읽고 분석해서
핵심을 요약해라고 지시하고요. 그 요약 결과를 받아서는 RPA 로봇에게 이 요약 내용을 우리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제를 올려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완료되면 사람 담당자에게 최종 승인을 받도록 알림을 보내. 이런 전체 업무 흐름을 조율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최고의 AI 두뇌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뭐 구글이나 오픈 AI랑 경쟁하는 대신에 이미 검증된 최고의 두뇌들을 그냥 데려오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로봇 팔다리랑 연결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지휘하는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되게 영리해 보이는데요. 스스로를 플랫폼의 스위스라고 부릅니다. 스위스요? 중립국. 네.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조율하겠다는 의미죠. 실제로 오픈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서만 강력한 파워 오토메이트와는 다른 개방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그 스위스 전략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진데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 UiPath가 그냥 구글의 강력한 AI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배관 역할만 한다면 구글이 그냥 우리도 배관 만들자 하고 더 좋은 배관 직접 만들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그 중간자 역할에 과연 방어 가능한 해자, 모트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UiPath가 주장하는 해자는 바로 그 복잡성이 있습니다. 복잡성이요. 네, 실제 대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구글의 AI랑 오라클 DB만 연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픈AI의 언어 모델로 고객 이메일을 분석하고 구글의 비전 AI로 첨부된 이미지 서류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UiPath RPA 봇이 아주 낡은 레거시 메인프레임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에 슬랙으로 담당자에게 알리고 최종 결과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고 이런 식이죠. 와,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 모든 다른 회사의 기술과 또 중간에 사람의 개입까지 매끄럽게 지휘하는 노하우, 그리고 이미 수많은 대기업에 깔려있는 자신들의 플랫폼, 이게 바로 해자라는 겁니다. 이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단기간에 따라하기는 힘든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복잡성 그 자체가 해자가 된다는 말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이 멋진 전략, 그래서 돈이 되나요? 바로 그게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수년간 고성장을 거듭했지만 계속 적자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바로 직전 분기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처음으로 계피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와, 드디어 흑자 전환이라니. 투자자들이 정말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혹시 그냥 비용 쥐어짜서 만든 일시적인 흑자는 아닌가요?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 숫자들을 좀 짚어보면요. 매출 성장률이 16%로 다시 가속이 붙어서 4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 성장을 하면서 흑자를 낸 거군요. 네, 성장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인데요. 비계피 영업이익률이 21%를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0bp, 그러니까 7%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7%포인트요? 와, 네, ARR 즉 연간 반복 매출도 17억 8,200만 달러로 견고하게 성장했고요. 무엇보다 경영진이 2026 회계연도 전체가 계피 기준으로 흑자가 될 거다.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시작됐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수익성을 둘 다 잡기 시작했다. 정말 흥분되는 소식이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 평균 의견은 여전히 홀드고 심지어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숫자는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시장은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걸까요? 월가가 보는 리스크는 대체 뭔가요? 네, 시장이 여전히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실행의 리스크입니다.
에이전틱 자동화라는 비전이 정말 멋지지만 아직은 파일럿 테스트 단계를 막 벗어난 수준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듣기로 CEO인 데니얼 다인스가 직접 AI 파일럿 프로젝트의 95%가 ROI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MIT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너무 작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AI를 시험해보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접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UiPath의 전략은 정반대로 기업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핵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겠다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세일즈 아닌가요? 95%가 실패하는 마당에 어떻게 은행을 설득해서 그들의 핵심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믿고 맡기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실행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작은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진짜 가치가 나온다. 이 CEO의 주장은 맞지만 그만큼 고객사를 설득하는 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현재 7만 5천 건 이상의 에이전트가 실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대기업 전체로 확산돼서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비전의 크기만큼이나 실행의 난이도도 엄청나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경쟁이겠죠? 맞습니다. 끝나지 않은 경쟁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가격과 번들링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UiPath가 복잡한 환경에 강점이 있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제품만 쓰면 이렇게 저렴하고 간단해요 라면서 계속해서 신규 고객 확보를 방해하고 또 기존 고객의 이탈을 유도할 겁니다. 이 압박을 계속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리스크가 있나요? 셋째는 이건 펀더멘털보다는 투자 심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내부자 매도입니다. 최근 CEO와 CFO가 일부 주식을 매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계획된 합법적이고 정해진 매도라고는 합니다. 15BO1 플랜에 따라서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타이밍과 optics, 즉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하필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최고 경영진이 주식을 현금화하는 모습,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좀 미묘한 의구심을 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좋으면 왜 지금 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진 않더라도 투자자들의 확신이 쌓이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RPA 시장의 왕이었던 UiPath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의 협공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AI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담대한 비전으로 승부수를 던졌고 마침내 사상 첫 흑자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군요. 네. 하지만 그 비전이 현실에서 증명될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와 끝나지 않은 경쟁, 그리고 내구자 매도라는 심리적 요인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인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 해자가 되어줄지, 그리고 에이전틱 자동화 시장이 정말 그들의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CEO 데니엘 다인스는 RPA로 5년 만에 10억 달러 비즈니스를 만든 것처럼 이 에이전틱으로도 5년 안에 그의 버금가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죠. 이제 그 자신감을 숫자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UiPath, 티커프이, ATH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AI 시대의 핵심 지휘자로서 제2의 도약을 할까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세와 그 거대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주저앉을 좀 위험한 투자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UiPath의 성공은 이제 기술력 자체보다 신뢰의 문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 프로세스의 지휘봉을 UiPath라는 외부 회사에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이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앞으로 UiPath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 신뢰를 얻어내는 여정이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겠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